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용인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5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본인은 죽지 않고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25년 4월 16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 50대 가장이 사기 혐의로 여러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이죠, 사기 혐의로 여러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 중이던 경찰을 또 고소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보면요, 일단 왜 가족들을 죽였는지. 이 사람이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에서 20대 딸 2명,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씨는 사업 실패에 대한 압박을 받자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됐으며 큰 규모의 채무를 따게 될 처지에 몰리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했고, 이 분양이 추정하면은 사기 분양이었던 것 같아요. 사기 분양이다 보니까 계약자들이 A씨를 형사고소를 했고, 당연히 민사소송도 제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A씨가 그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패소할 것 같고, 큰 규모의 채무,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채무를 지게 된다면 몇 억이 아닐 겁니다. 거의 몇백억 아마 이 채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파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냥 일반 채무라면 파산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몇백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파산하면 그냥 본인이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불량 되고 그러면 끝인데, 불법 행위와 관련된 채무는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가 않고, 또 이런 채무를 떠안게 될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세금은 파산 회생으로 면책되지가 않죠. 그래서 A씨는 엄청난 민사상 채무와,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세금도 떠안았을 것이라고, 아니면 떠안게 될 처지에 몰렸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액수는 수백억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A씨가 무슨 사업을 했느냐, 여기 나오는데, 이 A씨는 민간 임대 아파트 업무 대행사 업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업무 대행사의 대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A씨는 주말 부부로 혼자 광주에 살면서 민간 임대 아파트 관련 업무 대행사 업무를 진행해 왔다라고 나옵니다. 요즘에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가입을 유도하고 계약금을 편취하는 이런 류의 분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도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아마 몇 달 지나면 시행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임의단체가 토지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자금력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계약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민간 임대 아파트는 시행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시행사가 시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아파트 분양 계약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입자들을 모집을 하고, 가입비로 3,000만원, 3,500만원 보통 이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니면 추진하는 척 하다가 그 시행사나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면 가입자들은 한 푼도 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A씨가 그런 업무를 하는 업무 대행사의 아마 대표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분양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엄청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씨는 업무방해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냈고,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담고 있는 고소장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씨가 사기죄로, 이것도 죄질이 안 좋은 범죄죠.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를 수사하는 경찰관을 고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죽이고 본인도 이런 엄청나게 비극적인 상황에 닥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긴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민간임대아파트 업무 대행사 업무를 하신 분이다 라고 보면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저는 A씨가 민간임대아파트 요즘에 문제도 많고 피해자들도 엄청나고, 그리고 특히 피해자들이 부자가 아닌 그냥 일반 서민들, 신혼부부 아니면 노령층, 그런 분들의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편취하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기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 대행사 대표라고 추정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타깝다고 느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서 아무래도 가족을 자기 손으로 살해한 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절대로 남의 눈에 피눈물 맺히게 하면 본인한테도 그게 돌아온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분이 가족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고 채무를 엄청나게 진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죽어도 가족들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는 본인 채무지 이 가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하시는 일도 그랬었지만 이 가족에 대한 살해 행위를 했다는 거 볼 때도 정말 무책임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이 10대, 20대 두 딸 얼마나 불쌍해요.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놓고는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진실일지, 결국 본인은 죽지 않았고 다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대행사 일을 할 정도였으면은 자기 채무가 가족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를 할 정도면 법적으로 좀 지식이 있었을 건데, 과연 이 채무를 가족에게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게 말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A씨의 성향, 했던 일, 직업,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구체적 동기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A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한 벌을 내리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씨는 법정에서 물론 판결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있죠. 무명무실하지만, 물론 홍준표 지금 예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에 이런 사람들 사형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A씨는 거의 99% 사형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동기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어요. 채무를 따게 할 수 없었다.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동기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절대로 가장이 수천억의 채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이 죽으면 상속 포기하면 되고, 살아있어도 이 가장의 채무지 가족들이 뭐 떠안거나 옛날 영화처럼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과도한 채무로 뭐 가족들에게 떠안기 싫다 그런 핑계 대면서 가족들을 죽이거나 혹시라도 그런 일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